네, 매주 월요일, 오늘은 크리스마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슈 체크, 우리 자유파를 위해서 이슈 체크를 해주시는 이정건 실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눈이 하얘요? 이정건 실장 머리가 더 하얗습니까? 눈이 하얗지요? 저는 회색입니다. 하얗지 않고요. 저는 그레이색. 예, 저는 저기 하얗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딱 회색입니다. 회색 분자. 예. 여기 저 이정건 실장님. 네. 37.4 한 잔 하시죠. 37.4가 이게 열이 높은 건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 체온이 36.5잖아요. 36.5. 이 물을 마시면 잠시 후에 우리 몸 안의 온도가 37.4로 약 1도 정도 올라가면서 1도. 나쁜 세균들이 다 갑니다. 예, 해열제 안 먹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그렇군요. 이 체온이 1도 정도 올라가면 나쁜 세균들이 다 죽고, 그리고 우리 몸에 그 활성화가 시작이 돼서 그렇군요.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물을 저희들이 대드릴 테니까. 와우. 예. 카이스트 그럼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렇습니다. 과학 영재들만 모이는 카이스트 산학협력단. 오, 예, 대단하군요. 예. 자, 오늘도 이슈 체크를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네. 또 올해 연말에 올해 마지막 방송이시잖아요. 그렇군요, 벌써. 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연말 특집 또 좀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음주운전 소환으로 이재명이가 또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도형 해수부 장관 그 청문회에서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네 만회하면서 민주당이 아니 도대체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그런 어떤 경력으로 장관이 되시려 하냐 하면서 이제 낙마해라라고 이제 고함을 질렀는데 문제는 그냥 정리돼 버렸어요. 한마디로 정리돼. 어떻게? 그럼 이재명은 딱 한마디로. 왜냐하면 이게 똑같더라고요. 그 음주 측정도 똑같고 벌금도 150만 원이고 둘이 똑같이 시기도 똑같아요. 같은 시기에. 예.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강도영 후보자는 25살의 나이고 공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자는 25살. 젊을 때. 이재명은 변호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출직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변호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어떤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변호해야 되거나 혹은 또 그것들에 대해서 여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법정에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과 그다음에 25살의 나이에 음주운전을 한 것에 비교를 한다면 그냥 그다음부터 민주당이 아무 말도 못해요. 이재명이 딱 소환된 다음부터 이재명이만 대표에서 잘랐어도 그런 뭐 계속 떠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준석이 이 땡땡 그 말 여기서는 하면 안 되죠. 고성욱 TV도 품격이 있어서 새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새 뭐 어쩌고 하면 안철수를 욕한 순간 또 다시 이재명이 소환돼 버렸어요. 뭐냐면 야 욕설도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당대표 하는데? 뭐 이러면서 바로바로 소환이 됩니다. 아니, 이재명이 소환되면서 온갖 게 다 소환이 돼요. 이 음주운전 한 그 다음에 송영길이 또 소환이 됐어요. 송영길이 당시에 이재명의 음주운전을 옹호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당대표였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자기 당 그 대통령 후보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 공익 활동을 한 거예요. 나는 살다 음주운전을 공익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처음 봤네. 무슨 제보를 받아서 빨리 가려고 운전을 한 거에 불과하다. 공익적인 활동이다. 자긴 구속됐네. 근데 어쨌든 또한 기괴한 해명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캠프 대변인을 하고 있는 모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말이지 대리비 몇만 원을 아끼려는 마음을 몰라준다. 뭐요?
대리비 몇만 원이라도 아끼려는 그 심정을 몰라준다 하면서 가난이 죄일 뿐이다. 이것도 따져보자고요. 아니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고 형은 회계사를 하고 둘이서 같이 뭐 온갖 그런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 변호사가 가난 때문에 아니 그것도 이상해. 가난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대리비를 아끼는 게 가난 때문에 대리비를 아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음주운전자가 다 대리비 아까워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무죄다? 그렇죠. 그럼 뭐 겁이 나서 어디 길거리 나가겠나?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소환이 돼서 이렇게 얘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예.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는 이재명이가 문제야. 모든 게 이재명으로 다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문제는 기준점이 이재명으로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뭐 이 단죄하거나 무슨 뭐 비판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공천 부적격이다 이거 다 웃기는 거예요. 이재명이보다 다 덜한 자들이 지금 부적격 판정 받고 있거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하여튼 이재명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어떻게든 치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눈도 쓸어야죠. 길이 훤하게 나오지. 그거 완전히 똥돼요 눈도. 예. 한동훈 바람이 정말 아주 거세네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이제 또 현상, 신드롬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한동훈이 예비 고등학생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모비딕. 모비딕을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 선배님께 제가 그 말씀 솔직하게 드렸잖아요. 저 모비딕 3분의 1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태어나서. 모비딕이 좀 어려워요. 백경. 백경. 책 읽기가 어려워요. 읽다 왜 그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그 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아주 전문 용어들 많이 나오고 지금은 그래도 무슨 단어가 나오면 그걸 찾아보고 하는 하이퍼링크들 하는데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때 그 두꺼운 책 이따만 하잖아요. 두꺼운 책을 모르는 그런 뭐 스토리들이 막 용어들이 나오는 것 버겁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워낙 그 해양 선박의 전문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번역하는 분들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스토리는 간단하니까. 스토리는 알죠. 스토리 부분. 고래 잡으러 가서 고래 잡았다 이거니까. 아니 그건가요? 고래 잡으러 가서 고래 잡다가 망했다. 망했다. 이게 정답 아닌가요? 그렇죠. 스토리는 간단한데 무지무지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책을 고등학생한테 추천했다. 예비 고교생.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죠. 중3 학생들한테. 스토리는 그겁니다. 아마 이 중학 3학년과 어머니가 십자수를 떠서 저 한동훈 장관한테 선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례로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비 그 고등학생이 이 한 장관이 이제 이 정치로 나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정직한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모비딕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이걸 뭐 크게 구판을 벌인 것도 아니고 근데 보도가 되자 지금 모든 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래요? 모비딕이. 모비딕이. 어떤 의미에서 뭐 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모비딕 같은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 모비딕에 도전을 해서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정말 정복을 했다. 뭐 대단한 성취감이죠. 그렇죠. 워낙에 저는 이제 오래전에 한동훈 장관이 모비딕이라는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언제 알았냐면 한동훈 장관이 그 신인검사 강연회 때 강연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카페 전문점이죠.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유래. 그때 한동훈 장관이 그 강연에서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래요? 제가 아까 책을 3분의 1도 못 읽었다고 한 게 이제 뽀록이 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모비딕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더라고요. 스타벅이에요? 스타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임 그 검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모비딕을 얘기를 하면서
스타벅은 그 선원들을 뽑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는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 만용. 예.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그냥 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겸손하지 못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검사도 이 자기가 때려잡고 뭐 나쁜 자를 하고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용기, 만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행위 자체가 얼마나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로서 두려움을 모르는 자는 내가 내 배 태우지 않겠다. 그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소신을 갖추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실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검사들한테 합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깊이가 있네요. 예. 아니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저는 정치부 기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면서 정치는 말이다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말이 생명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고 그 안에 철학이 담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그래서 말을 평가하라 기자들에게 정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부터 그다음에 이임사까지 어떤 말들을 했는가를 좀 쭉 봤습니다. 근데 진짜 인문학적 소양이 깊더라고요. 모든 어떤 연설이나 혹은 그 짧은 어떤 멘트 하나하나에도 상당히 이 사람한테는 쭉 어떤 이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사 그리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계입문 선언을 했을 때 그리고 경선을 거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의 그 후보 수락문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사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4개의 문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쫙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리딩 윤석열의 출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정근 실장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바로 그런 한동훈이 직접 퇴임사를 했거나 또는 비대위원장 취임을 할 때 취임사를 했거나 하는 그 중요한 문건들 아마 직접 할 건데 그 부분들을 정밀하게 읽어서 한동훈의 철학, 한동훈의 인문적 소양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읽는 것이 한동훈 리딩 한동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첨가를 하면 제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하고 이 징계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어쨌든 법무장관이 징계를 하겠다고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짤막하게 한 문장을 얘기를 해요. Be calm and strong. 그게 바로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이 이제 그 상어가 아니라 참치죠. 가다랑어를 잡으러 가면서 하는 스스로 혼잣말처럼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제 그런 어떤 큰 일을 닥칠 때 이렇게 침착하고 이제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 혼잣말처럼 하는데 그 표현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깊이가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요즘 세간에는 이런 말이 화두라고 그러네요. 자식을 한동훈처럼 키울래? 이재명처럼 키울래? 그렇습니다. 이건 좌파들한테 꼭 물어봐야 되겠네.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로 이재명을 지지하더라도 자식을 이재명처럼 키우고 싶은 좌파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식은 한동훈처럼 키우고 싶겠지. 자,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우리 이정훈 실장이 2023년에 3대 뉴스를 선정해 갖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1대 뉴스가 뭐죠?
이게 대단히 주관적인 겁니다. 네. 이종근이 선정한 3대 뉴스입니다. 이종근의 3대 뉴스. 네네. 네. 한반도의 지형이 바뀌었다. 한반도의 전운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진다기보다는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다. 그래요. 라는 게 저는 10대 뉴스의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국은 언제나 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아이고 주적 북한이라는 핵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접경을 바로 이렇게 코앞에 두고 있고 서울이라는 그런 수도가 바로 그런 이 적의 이 한포 대포에 그렇게 코앞에 면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은 왜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지도 않고 그런가라고 미스테리처럼 언제나 보도를 합니다만 사실 그게 뭐 안전해서 그러겠습니까? 늘 우리가 그렇게 목전에 지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일상을 뭐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불안감이 있고 언제나 한반도가 어떻게 될까라는 근원적인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었던 성과는 저는 그 역대 어떠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결실을 맺은 게 아니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즉 미국의 정확한 어떤 약속을 받아냈다. 그 점에서 한반도의 안보의 지형을 바꿨다라는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는 사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재명이라는 그런 유형의 뭐 그 정치인 범죄자의 그 정치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최소한 아무리 민주당이더라도 나쁜 건 나쁜 거다라고 최소한 그 우리가 그런 가치를 공유할 수는 있었어요. 물론 한명숙 같이 끝까지 뭐 대법원 뭐 판결을 받았어도 고개를 바닥바닥 들었지만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등장함으로써 모든 가치가 전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민주당 내에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모든 범죄 행위 그리고 범죄는 아니더라도 비윤리적인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경계라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단죄 그리고 그것을 한번 끝냄으로써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가장 극악한 형태가 돈봉투 사건입니다. 이건 이재명의 개인적인 범죄로 출발한 그런 지금의 그런 사법 리스크와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재명이 저지른 건 사실 지자체장으로서 온갖 그런 이권을 뭐 행사를 하고 이런 유형이잖아요. 그런데 돈봉투는 달라요. 이건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에요. 이런 댓글이 있네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그저 이재명이 송영길이는 정상이 아니니까 논평에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떤가요? 뭐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이 아닌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하나의 정당이 의회라는 영역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정치 행위로서. 그럴 땐 그 논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무리 비정상이라도 그게 정치 현실이니까 논평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좌파의 몰락. 이 시작이 됐다. 2023년이 서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민주노총이에요. 정권을 흔들면서. 그건 자기네들이 세운 좌파 정권도 흔듭니다. 맨날. 노무현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 시작하자마자 총파업을 해갖고 노무현이 완전히 뚜껑이 열리거든요. 내가 너네 편인데 하고 근데 일단 흔들어 보고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할 걸 다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돌리게 만드는 그런 민주노총의 어떤 그런 이 포각과 그다음에 실체를 느끼게 만든 대통령이 없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어쨌든 총파업이 실패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총파업이 3번을 실패를 합니다. 화물연대부터. 화물연대가 정권 출범하면 시작하는 꼭 이 시작하는 파업인데 그 이후에 금속노조도 실패를 하고 계속 연달아서 큰 노조들 민주노총을 좌지우지하는 노조들이 전부 다 총파업을 실패를 하거든요. 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는데 일단 민주노총의 실체를 너무 많이 파악하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조 자체에서 이제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 노조원들이, 네. 조합원들이. 이 두 가지가 지금 민주노총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실장이 자체 선정한 2023년 3대 뉴스. 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확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한미일 동맹의 구축으로 그러한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다. 그런가 하면 종북 주사파들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정상적이지 않은 자들로 가득 채워져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민노총과 개딸 양아들의 몰락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선정한 연말 특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아까 그 포스코의 그 고로가 멈춘다는 것은 이건 포스코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다. 네. 이건 뭐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현재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네. 그 비판하면서 제가 고로 높이를 10m에서 25m 정도라고 했더니 우리 포스코에 근무하셨던 분이 댓글을 올리셨어요. 고로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이렇게 그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포스코에서 일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우리 포스코에서 경험하신 분의 말씀을 제가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게 고로가 이게 그냥 이름이 고로지, 그건 그야말로 대한민국 철을 생산하는 포스코의 심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멈추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그 연말 특집인데요. 우리 이종근 실장이 1년 내내 고생하시면서 이슈 체크를 위해서 취재도 하시고 정리도 하셨는데 그 중에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영상, 새 영상을 먼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회수 탑 3 영상, 첫 번째 영상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경호실도 논란 호남의 김건희 여사 환호가 17만 조회, 좋아요가 11,000개가 나왔습니다. 이 사진 바꿨어요? 예, 그러세요. 예. 파이낸셜 뉴스 기사였을 겁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파이낸셜 뉴스를 비롯해서 기사가 나왔고요. 기사가 뒷받침됐고요. 사실 의외였어요. 저도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윤 대통령과 또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 특히나 좌파들한테 낮다. 그러면서 지역적인 어떤 지형을 보면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는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호남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때 당시에 소록도라든지 또 이런 그런 행사들, 또 순천과 관련된 어떤 행사들, 순천만 행사들 이런 곳을 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였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순천의 어떤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김건희 여사한테 다가와서 말도 걸고 그다음에 특히나 고맙다. 그러니까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 그 정원 박람회와 관련돼서 특별히 또 윤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도 하고 네. 그래서 순천시장이 저쪽 그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네. 시장이 또 그걸 언급을 했어요. 보니까 시장 상인이 인간이어서에게 저 국제 박람회가 굉장히 성료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장사도 잘 됐다 하면서 고마워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조회수가 높았던 우리 이정우 실장의 영상은 11만 5천 조회인데 내가 그랬습니까? 하고 이재명이 쫄았다는. 근데 이재명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자신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면 반문을 해요. 언제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문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완전히 입을 닫는다. 완전히 입을 닫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최악이 뭐냐면 철학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 자신이 철학이 있다면 철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선거제에서 병리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병리평을 자기가 관찰하고 싶다. 네. 근데 지금 반대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떳떳하게 나가갖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리평이 이것 때문에 네. 이걸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병리평을 이야기했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입을 안 해요. 선거제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선거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아예 외면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다? 철학이 없다. 고집하려고 하는 자신의 목표가 없다. 비전이 없다. 네네. 그냥 말을 되친다. 내가 그랬습니까? 말을 바꾼다. 이거의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회수 탑3입니다. 이종근 실장의 영상 중에 조회수 탑3는 11만 3천을 기록한 단식하던 이재명이 벌떡 일어난 이유.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좀 죄송한데요. 이 제목만 봐서는 왜냐하면 이재명 그럼 다 이런 식이라서 구분이 안 돼요. 도대체 머릿속에 하도 이 똑같은 일들이 거의 되풀이해서 일어나서 그래서 뭔 논평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이게 뭔 내용이죠? 왜 벌떡 일어났죠 이재명이? 참 큰일 났네 이거. 제가 정신줄을 지금 놓고 있나 봅니다. 예. 이재명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단식하는 사진만 봐도 웃기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복붙 계속 복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그대로 카피를 해서 갖다 붙이면 이재명의 행동은 다 비슷비슷해서요. 이 사람이 왜 벌떡 일어났지? 아마 우리 이정원 실장이 그냥 이재명만 기억하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영상 탑3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고요. 예. 사실은 더 재밌는 거는 쇼츠 탑3입니다. 그렇죠. 쇼츠는 저희들이 59초 영상이기 때문에 직접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쇼츠 탑3 첫 번째는 또 이재명이네. 아니 저 이재명 전문가예요? 그러게요. 이재명 그러면 사실 아니면 이재명이 그렇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겁니다. 평론가로서 이제 시작을 했어서 평론가라는 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분석해야 될 이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서. 쇼츠 탑3의 첫 번째는 이게 조회수가 많네요. 44만 9천 했어요. 여기 원래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탑이죠 언제나 쇼츠. 그러면 그 요일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교하실 거 없고요. 예. 이재명 이제 정신줄을 놨구나. 쇼츠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 검찰 갔다 온 얘기가 아주 핫한 것 같습니다. 분통이 터지실 거예요. 성남 FC 때보다 더 엉망진창이 됐어요. 첫 번째 검사 독재 정권. 검사라는 개인의 호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윤석열과 연결이 돼요. 대통령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그걸 독재 정권이라고 덧붙이니까 이상한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자기가 그냥 짓거리고 싶은,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가 되잖아요. 두 번째 사법 살인이래요. 독일어도 딱 있어요. 정당한 어떤 법 체계에서
부당하게 온도에서 사형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사법살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지금 왜 사법살인을 얘기할까? 사형에 준하는 어떤 범죄는 아니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 범죄자인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소명이야? 이 세 가지 이 표현이 어우러지면서 이자가 정말 이제 정신줄을 놨구나. 지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나 봐요, 이제. 예. 우리 이정훈 시장님. 네네. 워낙 뭐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본인 방송을 보시거나 본인 목소리를 들으시면 어때요? 너무 잘한다? 아니요. 정신줄 놨구나. 방송할 때마다. 쟤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이렇게 말을 떠듬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근데 제 방송을 잘 안 봅니다. 제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예. 근데 재밌죠? 예. 아니, 그러니까 색달라요. 아니, 지금 들으면서 내가 저런 얘기를 했던가 뭐 이러는데 이재명이 하는 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이 참 힘들어해요. 기자들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출입 기자다 그러면 맨날 이재명을 비판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럴듯하게 이렇게 이 뭐랄까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용어가 매칭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적한 게 그거거든요. 사법살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법살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자기의 어떤 범죄 행위로 지금 매칭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용어를 남발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권이 옛날에 페이퍼 있잖아요. 저 선동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랑 전단이랑 똑같은 그런 아무 말 대잔치가 된다는 얘기죠. 예. 자, 두 번째 쇼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4만 조회를 기록했는데 38만. 아닙니다. 두 번째가. 38만. 아까 44만은 첫 번째. 38만. 예. 오이씨.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우림이라는 밴드의 김유나라는 보컬이 있습니다. 원 나이트 스트립 푸드 파이터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사카 가갖고 일본 회를 너무 맛있게 먹는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오이시 그러면서 그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맛있다가 아니고 오이시데스 하면서 주방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를 맛있게 먹는 장면. 2016년도면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원자로가 파괴되잖아요. 그 이 처리수잖아요 지금은. 근데 당신은 원액 그대로 처리하지도 않은 그게 다 쏟아졌습니다. 쏟아지고서 다시 한 바퀴를 돌면 한 4, 5년 걸리잖아요. 우리나라가 4, 5년 걸린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5년 후가 그렇게 걱정되면 2016년도에 오사카 가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드셨는지. 예. 일을 좀 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예를 들어서 오이시 정도는 알죠. 맛있다라는 말이고 예. 근데 이 논평 보니까 화가 많이 나셨던데요? 당시에 정말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김유나라는 그런 보컬이 hell 그러면서 이제부터 지옥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방류하는 걸 결정한 날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올린 직후에 사실 네티즌 수사대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 장면들을 찾아냈는데 이 부부가 원래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일본 좋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일본도 자주 가고 그런데 자기가 헬이라고 지옥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행동이나 혹은 자신의 지금까지 말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정훈 실장이 쇼츠에서 보이는 오이시데스 하면서 손동작 한 것까지 똑같다고. 예. 주방장한테 그러더라고요. 눈을 반짝이면서. 예.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쇼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7만 조회를 했는데 개딸들 좋다 말았네.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 큰일 났죠. 김용희 재판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예요. 예. 사실 객달들이 되게 안심을 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김용 재판 보면서. 근데 김용 재판부가 굉장히 좀 집요하게 따졌어요. 유동규를. 이를테면 유동규가 이제 외투 시연을 하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정말 기가 막히게 디테일하게. 법정에서.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게 가능하냐? 다시 해봐라. 뭐 하면서 유동규한테 그거를 시연을 몇 번을 하면서 아주 마치 의심한다는 듯이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좌파 언론들이 야 유동규 그거 시연하면서 재판부가 의심하더라. 저게 가능하냐. 객달들이 환호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압박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거구나. 일관성이 있느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거짓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사실 그런 압박에서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을 하거든요. 왜냐면 만들어냈기 때문에. 칼국수 먹은 것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달들이 더 충격을 먹은 거예요. PD님, 저거 1.5배로 돌린 거죠, 지금? 말을. 1.1배? 1.1배? 그럼 거의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해요, 저 사람? 저거요. 편집의 예술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제가 원래 저렇게 말을 빨리 하는 줄 알고 반성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PD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가 쇼츠를 보면 나와요. 그거 다 잘라붙이는 거예요. 워낙 말이 느리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저도 느리고 우리 이정원 실장도 느려서 저는 성격이 급해서 좀 빠른.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듣다가 조신데. 그래서 다 잘라내. 쇼츠를 위해서 대단하십니다. 그거 다 호흡을 다 잘라버리셨네. 어쨌든 이게 김용 부원장에 대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김용에 대한 재판 결과를 놓고 충격을 먹었던 객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재판장이 아주 집요하게 디테일하게 다그쳐요. 유동규를 다그치는 모양새였어요. 재판 그게 기사에 제 제목이 나왔거든요. 와 지금 유동규 완전히 핀치에 몰리다. 재판장이 유동규의 허점을 지금 발견했다. 이런 식의 좌파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5년 나오니까 배반감 뭐 이런 이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 김용을 빼고 그 자리에 있었던 뭐 사람들이 전부 다 파란색 자켓을 외투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 파란색 재킷이 나왔다든지 당시에 모기가 있을 것 같아서 바깥에 그 주차장에서 잊지 못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전부 다 또 한다든지 최근에 이게 또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김용이 그 당시 알리바이를 조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 알리바이를 조작하는데 참여한 캠프 출신 인사들이 이번에 드러났고 어쨌든 객달들이 착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요. 유동규는 진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나 김용이나 정진상이는 그걸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판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유동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서 이 부인하는 자들보다도 더 믿을 만하다. 그러면은 유동규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유동규가 그런 수준으로 진술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이정호 실장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3가지 탑3 영상 그리고 탑3 쇼츠를 여러분과 잠깐 함께 즐겨봤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좀 전에 쇼츠 제가 했던 그 내용을 쇼츠를 들으니까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저 반성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횡설수설하고 목소리 크고 흥분 잘하고 머리는 허옇고 머리는 허옇고 그런 사람의 그런 쇼츠를 4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이 오늘의 뉴스 이런 것들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읽는 사람이 꼭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는 꼭 책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하. 트루먼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동훈의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다 읽어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뭐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앞으로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다시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책을 읽읍시다. 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이정은 실장과 함께한 이슈 체크였습니다. 이정은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